저는 지금 한국에서 허벌라이프 하고 있는 정은혜라고 하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뵌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시간을 지혜 사장님하고 자꾸 갖는 이유는 이 건강이라는 게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될 때 정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요새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의 기준도 필요하고,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좀 분별력도 필요한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으면 누군가의 얘기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는 취하고 또 나하고 안 맞는 거는 뭔가 걸를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이제 근본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지금 드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어, 우리가 요새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할 때 다 목적은 뭐냐 하면 건강한 삶을 살려고 좀 더 나은 컨디션을 찾으려고 저희가 그런 이제 병원을 가거나 이제 그런 약을 먹거나 하는 지출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출에 대한 것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고 소비하는 것과 인지를 하지 못하고 소비하는 거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내가 그 소비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이었지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더 건강한 삶을 사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미팅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리고 저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 잃기 전에 한번 점검하는 건 어떨까라는 거고 그거에 있어서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허벌라이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에 이 허벌라이프의 마크 유주라는 창립자가 바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에 대한 거를 가장 사람들한테 이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이제 그런 먹거리 산업들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게 많이 변했죠. 이 마크 유주가 생각했던 라이프 스타일하고 또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 영양적인 게 이 마크 휴즈가 생각했던 영양적 개념보다 지금은 영양적 개념이 더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양적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분하고 이 영양적 개념이 전혀 없는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책에서 이 발췌된 이 내용 중에는 의사가 영양을 다루지 않으면 미래에는 영양을 다루는 사람이 의사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영양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와 그다음에 제공하고 있는 허벌라이프 제품들이 다 이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오래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아, 이쯤 되면 돌아가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세포의 노화를 내 스스로가 느끼는 시기가 됐거든요. 근데 세포가 늙으면 이 재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이라는 부분도 세포의 재생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요때 우리가 이 면역세포를 도와주려고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는 게 바로 약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약이 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약물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증상들을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은 화학적인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는 자연 유기물이 아니라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몸에서 그 부분에 우리가 불편한 부분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몸에서 그 아이를 인지하는 건 도구로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빨리 배출을 하려고 그러고, 이 배출하는 과정에서 그냥 얘가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영양소와 함께 몸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내의 pH 밸런스가 이 약물을 통해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은 걸 먹어도 좋은 게 흡수가 안 되는 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내에 또 면역을 이루는 그런 미생물들의 작동을 막거나 미생물들의 활동을 막거나 그 아이들의 이제 증식을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약물들은 이 영양소가 같이 들어와야지만 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영양소의 소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이제 내가 뭐, 꼭 필요한 상황에서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방 차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당연히 그 약을 통해서 몸을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약을 통해서 결핍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는지도 반드시 보셔야 되고, 예방 차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나를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새 이 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화학이 모든 세상을 바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이제는 그 화학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합병증부터 문제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얼마 전서부터는 이 드럭머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드럭머거라는 게 이제 이제 영양학적으로 개념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약물이 영양소의 결핍을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이 이론이 완전히 이제 정립이 됐고, 그거에 있어서 제일 흔하게 우리가 쓰는 약물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일 흔하게 쓰는 약물은 뭐냐 하면, 전 세계,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물은 바로 혈압약이에요. 왜냐하면 혈압이 제일 위험하기도 하죠. 혈압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혈압약은 꼭 쓰는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혈압약이 어떻게 우리 몸을 작용하는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아, 이 혈압약을 쓰니까 제가 이런 불편함들이 생겨요 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혈압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혈압이라는 거는 혈관이 수축해서 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혈관이 막혀서 통로가 좁아지니까 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혈관이 늘어나야 되는데 딱딱하니까 늘어나지 못해서 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혈압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혈압을 조절하는 게. 그래서 혈압을 이완 수축할 때 들어가는 효소가 있기도 하고, 신경이 있기도 하고, 뭐 영양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혈압이라는 거,
바로 혈관을 이제 조절하는 건데,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혈압약이 이 혈압을 떨어뜨려 준다는 건 혈관을 이완시켜서 늘려주고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 이완되는데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 수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CE 억제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계속 이완돼 있는, 늘어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는 엔지오텐신이라는 효소를 차단시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혈압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혈압약을 썼을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칼슘을 소비하는 그 이제 약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쓰게 되면 우리 몸에 마그네슘 같은 이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이 마그네슘 뭐 할 때 쓰세요? 막 눈 떨릴 때 쓰시죠? 눈 떨림 같은 거, 근육에 이제 경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혈관이 계속 이완돼 있는 상태에 어 이제 뭐지? 원래 혈관이 이완 수축 하면서 펌핑하면서 혈류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완 수축이 안 되고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니까 혈류량의 전달력이 느려지면서 오히려 쥐가 나거나 이게 말초까지 안 가니까 우리 몸에서의 말초에서 아, 나는 피를 못 받았는데 자꾸 사인을 보내니까 심장이나 이쪽에서는 더 세게 펌핑을 하면서 압력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 혈압약을, 어, 고혈압 때문에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약의 뒷면에 부작용에 보시면 고혈압이 부작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고혈압 때문에 먹었는데 고혈압이 부작용이지?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환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암에 대한 염증이 늘어나면서 암에 대한 발생률도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몸의 영양소들이 혈관을 이완하고 수축하고 하는데 도움을 줘요. 자,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칼슘은 이제 뭐지? 혈관을 수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이제 뭐지? 칼슘이 같이 들어오면서 혈관의 이완과 수축을 도와주는 이제 펌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혈관이 수축하지 못하도록 칼슘을 차단하는 칼슘 차단제의 약물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이 차단이 되니까 저기 뭐지 당연히 부족해지는 영양소는 칼슘이 부족해지고요. 그리고 칼륨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서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칼슘 차단제를 오래 쓰시는 분들은 골다공증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오게 되면 나중에 조혈작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굉장히 염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오래 쓰게 되면 아까와 같은 원리죠. 혈류가 전달이 안 되면서 다리 쥐가 나거나 부작용이 고혈압이 나와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베타 차단제라 그래서 우리 몸의 교감신경에서 이제 신경적으로 이완 수축을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육이 이완하고 수축하는 걸 차단함으로 인해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혈관만이 아니라 심장도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타 차단제를 쓰게 되면 심장의 펌핑력도 느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심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인데 이 베타 차단제를 쓰게 되면 코엔자임 Q10의 부족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서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 수면 장애가 심해져요. 그리고 얘도 근육 경련이 오고 나중에는 이제 심장의 문제나 이제 순환적인 부분 때문에 암 발병에 대한 부분이 이제 높아지죠.
그 다음에는 중추신경, 우리 몸에 이제 중추신경이 있어요. 이제 자율신경. 그 중추신경에서도 우리 몸의 근육을 이완하고 수축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거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냐? 신경 차단하는 애들은 대부분 코엔자임 Q10의 결핍이 심해지거든요. 그럼 코엔자임 Q10이 결핍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 ATP라는 에너지 활동이 없어지면서 세포가 다 힘을 잃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감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만성 피로가 해결이 안 되고, 당연히 얘도 근육의 이완 수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 경련이 오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심장 근육도 무기력해지면서 오히려 심장마비의 위험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 고혈압이라는 게 몸의 압을 낮추고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시작을 하는 그런 작용들인데, 오히려 심장의 부담을 늘리는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저희가 한 10가지가 넘는데요. 이제 뭐지? 그 루트를 차단하는 게.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4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아, 이게 안 맞으면 요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경 차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 그러면 칼슘 차단하는 걸 쓰고, 칼슘 차단하는 게 문제가 돼. 그러면 효소 차단하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방법만 바꾸는 거지, 좋은 혈압약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쓰게 되면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게 나중에는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근육에 일하는 게 안 돼서 더 안 되니까 혈압약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순환 문제가 생기고 암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그때 부족해질 수 있는, 결핍이 생길 수 있는 영양소에 대한, 반드시 결핍을 해결하지 않으면 순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왜 혈압에 문제가 생기지라는 원천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혈압이 생기는 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에 뭔가가 쌓이거나 아니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거의 모든 이제 메커니즘에 작용하는 게 바로 혈관에서 만들어지는 NO, 산화질소라는 거거든요. 이 산화질소가 좁은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뭔가가 쌓였어요. 그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요. 그러면 그걸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에서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혈압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원래 혈관에서 만들어지던 애가 40대가 넘어가면 그 생성률이 50% 정도가 감소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외부에서 이 산화질소가 들어오는 그런 결핍을 해결하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바로 영양적인 거. 아르기닌이라는 영양소가 바로 산화질소를 발생시켜요. 근데 이 아르기닌은 가스기 때문에 순간 저희 발생도 했지만 바로 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시키는 시트룰린이라는 또 성분이 필요한데, 그거는 수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타민 C나 엽산 같은 경우, 혈관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엽산 같은 경우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이트웍이 산화질소도 발생시키고 새로운 혈관들과 그리고 손상받은 혈관에 대한 관리도 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혈압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내지 순환에 지금 문제가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나이트웍과 같이 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혈압약과 나이트웍은 조금 시간을 두고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혈압을 낮췄는데, 이 나이트웍도 혈관을, 딱딱한 혈관을 넓혀주면서
또 혈압이 낮아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드신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거고, 나이트웍을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혈관에 대한 건강한 관리가 되면서 혈압약이 점점 줄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 고객들도 혈압약이 줄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트웍이 혈압약은 아니지만 혈압이 생길 수 있는 이 혈관에 대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혈압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약으로만 내 몸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영양소들을 통해서 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또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포민이라는 당뇨약이에요. 이 메포민이라는 당뇨약은 비타민 B12랑 엽산을 결핍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당뇨약도 함께 드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타민 B군에 대한 부분의 부족함이 생겨요. 그래서 엽산 같은 경우도 이제 비타민 B군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당뇨가 있어서 이런 당뇨약을 먹고 있어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비타민 B군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비타민 B군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하고 당을 낮추고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분해가 될 때 제대로 안 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염증 인자로 우리 몸에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염증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가 단백질 섭취가 옛날보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올라가는 이유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염증이 많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려면 반드시 비타민 B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제 비타민 B군을 섭취하고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 게 허벌라이프 제품 중에 비타민 B군이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건 리프토프예요. 그래서 리프토프와 나이트웍을 같이 드시게 되면 바로 이 혈관의 염증을 없애면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수단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그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금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이 이렇게 권하는 이유 자체가 그런 순환적인 궁합을 생각해서 이렇게 권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어, 이 비타민 B군은 호모시스테인만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 메틸화라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드셨을 경우는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저가구 세포가 만들어지면 걔는 적혈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고 조혈모 세포가 만들어지면 걔는 백혈구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프토프 먹었을 때, 아, 힘이 나는데? 라고 했을 때 에너지만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혈작용도 일어나고 면역작용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트립토판은 또 세로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에 좋은 행복한 호르몬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좀 떨어질 때 리프토프를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프토프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매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요새 뭐 비타민 워낙 이제 그런 이제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B12나 아니면은 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엽산 같은 거 따로 먹고 아니면 뭐 피부나 이런 게 안 좋아 탈모가 있어 그러면 비오틴 같은 거 따로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8종류가 있는데 8종류를 골고루 드셨을 때 서로 시너지를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드시는 게 아니라 복합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리프토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드시는 또 약물이 하나가 바로 콜레스테롤 약, 바로 스타틴이에요. 근데 이 스타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처방을 안 하는 의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타틴이 결핍시키는 것 중에 코큐텐을 결핍시키거든요. 코큐텐을 결핍시키게 되면 우리 몸에 세포의 ATP, 그러니까는 세포의 그런 활성화가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특히 이 코큐텐의 결핍을 통해서 심장마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틴의 부작용 중에 심장마비 때문에 지금 처방을 안 하고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혹시나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코큐텐은 필수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양보다 더 양을 늘려서 드셔야 여러분이 예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내 몸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결핍이 되는 영양소들을 드셔야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마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큐텐을 결핍시켜서 심장마비에 오히려 위험을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드실 때 반드시 생각하고 먹고 그리고 결핍되는 영양소를 증가해서 먹어야 되는데 허벌라이프 제품 중에 지금 코큐텐 플러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타틴을 지금 먹어야 되는 지금 내가 상황이다. 수치가 높아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코큐텐과 함께 드시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불포화 지방산의 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라든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패키지로 나오는 이제 코어 컴플렉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패키지로 드신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의 이제 수치가 떨어지면서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또 이제 뭐 코큐텐뿐만이 아니라 영양 결핍이 굉장히 많이 시키는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비타민 B군, 그다음 비타민 E, 비타민 D, 비타민 A, 철분 이런 아이들이 다 세포의 막을 이루고 세포의 항산화, 이제 세포가 이제 어떤 거에 저항할 수 있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인데 그 영양소들을 다 결핍시키고 철분을 결핍시키기 때문에 또 빈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영양 결핍이 제일 심한 약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을 드실 때는 종합 영양제, 멀티비타민 같은 경우를 꼭 더 양을 늘려서 드시는 걸 뭐, 기능의학병원 가면 반드시 처방받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타틴이나 이런 약물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멀티비타민을 반드시 좀 양을 들려서 한번 들려서 드셔보시기 바래요. 그 외에도 뭐 위장약이라든지 뭐 피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먹는 간단하게 먹는 소염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핍 증세를 갖고 오는데 이 결핍 증세가 결국은 영양소가 결핍되어져서 뭔가 몸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결핍될 수 있는 영양소를 찾아서 그 결핍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더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약을 먹지 않는 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밸런스를 볼 때 내 몸이 뭐가 부족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 중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수분이 부족하고 단백질이 부족하고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부터 채워야 내 몸에 이런 약물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신경 쓰지 않고 약이 내 몸을 조절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평생 가도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분부터 단백질, 무기질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진 거에 대한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생활 습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바로 음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생활에 대한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먹는 거에 대한 것들,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먹는 거에 어떤 습관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는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포뮬러 원 쉐이크예요. 왜냐하면 이 쉐이크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안에 골고루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무기질에 대한 부분이 한국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에 대한 균형이 내 몸의 스트레스도 완화시키면서 결핍돼 있는 영양소는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비롯해서 영양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고,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찌꺼기를 만들어서 호모시스테인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100%다 내 몸에 단백질로 흡수되는 완전 연소식품이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될까 봐 파파인, 브로멜라인 같은 소화 효소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물을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쉐이크를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중간에 뭐 간식으로라든지 그렇게 한 번씩 더 드신다 그러면 그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특히 부족해지는 단백질 때문에 올 수 있는 면역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주스로도 드실 수 있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뭐 콩제제도 나오고 굉장히 한국보다도 더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드신다 그러면 기본적인 면역부터 좀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내가 면역이 떨어졌고 이미 약물을 많이 먹고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이미 약물에 대한 부분이 몸 안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순환이 되는 걸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때 열이 들어가면 몸의 배출 능력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뷰티레이가 또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고온과 그다음에 열의 이 방사율이 다른 기계보다 10배가 높아요. 그래서 여긴 잘 안 보이시겠지만 10의 3승이라는 이 시험 성적서가 나오는 기계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방출 온도가 300도에서 그다음에 방사 에너지, 몸을 통과하는 그 깊이가 10의 3승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 안에 어혈이라든지 그리고 뼈까지도 열이 전달되어져서 조혈 자국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노폐물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뷰티레이아와 함께 제품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생이라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오는 노화 방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이어트, 요런 이제 해독작용, 요런 부분에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받아져 있어요. 그래서 타사보다 이런 방사율이 10배가 높은 거로 이제 특허를 받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계보다 굉장히 퀄리티 높은 지금 서비스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칼라 테라피를 통해서 또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칼라 테라피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열이 중요한 역할이, 이 열을 통해서 단백질을 먹었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열이 있어야 단백질이 합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합성이 된 단백질이 바로 면역을 이루는 NK세포나 T세포나 임파구가 되고요. 그리고 아, 행복해라고 하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열은 쬐는데 단백질이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열을 쬐도 면역이 안 올라가거나 면역에 불균형한 부분이 계속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열과 단백질은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열을 쬐주시고 충분한 단백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균형을 맞추시기 바래요. 그러면 당연히 면역에 대한 부분에 균형이 잘 잡아지겠죠. 특히 허벌라이프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UCLA의 암학회와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고요. 그리고 CDC에서는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금 추천이 나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뭐 위고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당에 대한 약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거는 그야말로 내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먹을 수 없어서 먹는 약물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을 조절하겠다고 투여받는 약물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당을 조절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CDC에서는 허벌라이프 제품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그래서 그런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제품으로 지금 공식 인정했거든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지금 10년, 11년째 당뇨협회랑 그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려고 지금 제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상까지 지금 수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벌라이프 제품이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적인 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센터를 뭐 지혜사장님을 소개받아서 올 때, 아, 열재면 너무 좋아, 원적외선이 되게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원적외선도 어, 내 몸에 이루는 가장 기본인 수분이 없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수분과 함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게, 오시면 이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그래서 열과 단백질이 면역의 기본이라고 하면, 열과 수분은 이 열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열과 물과 단백질을 통해서 내 몸의 가장 기본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순환적인 내가 어떤 그런 관리들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나이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리프트오프를 통해서 조금 더 몸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신다 그러면, 아, 굳이 내가 뭔가 약물을 계속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나중엔 내려놓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수분 제품을 통해서 훨씬 더 열이 들어오는 역할, 그래서 면역 역할, 에너지 역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다양한 방법들의 기본은 지금 말씀드린 내 몸을 도는 열이 있는지,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와 수분의 균형은 맞는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되면서 뭔가 정말 반짝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라고 찾으신다 그러면,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 진짜 아톰이 생각했던 뭐 약물 하나 먹고서는 뭐 견뎌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내가 여태까지 40년, 50년, 60년씩 열심히 살아왔던 나한테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다시 균형을 맞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 내 몸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고객 제가 한 분 같은 경우는, 의사가 계속 약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지? 이제 뭐 대상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거의 1년쯤 먹었을 때 의사가 했던 얘기가, 본인이 분명히 처방을 해서 먹었는데 이 약을 왜 이렇게 오래 드시고 계세요?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나온 수치를 보고 그냥 바로 처방해주고 나한테 지금 계속 이 약을 계속 주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좀 더 책임감 있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약을 한 움큼 먹을 건지, 아니면 저희 지금 허벌라이프 제품들이잖아요. 이 영양을 한 움큼 먹을 건지, 특히 영양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정제가 되어진, 그래서 몸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정제되어진 영양소로만 섭취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으로 정제된 허벌라이프 제품을, 건강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드실 건지, 한 움큼 드실 건지, 아니면 이제 이거지, 약을 한 움큼 드실 건지, 아마 선택을 하셔야 되는 기로에 서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부작용이 있는 약을 한 움큼 먹는 것보단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오히려 점점 젊어질 수 있는 영양을 한 움큼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고객들, 뭐 미국에서 지혜 사장님도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은 분들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분들도 약이 끊어지시는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85세 되신 분이 의사가 골다공증 약, 먹던 약을 끊어주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건 내가 꾸준하게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지출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쓰는 이 돈의 가치가 쓸데없지 않고 결과가 있는 지출을 그래서 아, 정말 제대로 투자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계속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옆에서 서비스적인 부분도 잘 도와드리고 이런 정보들도 꾸준히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혜 사장님과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밤 되세요.